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윈TV 미주뉴스입니다. 멜라니아 코인이 공개 직전 소수의 투자자들이 이를 알고 미리 대량 매수해 몇 시간 만에 거액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이 발행한 밈 코인이 공식 발표되기 불과 몇 분 전 일부 투자자들이 이를 대량 매입해 가격이 급등한 직후 되팔며 약 9,660만 달러의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난 1월 19일 멜라니아 트럼프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코인 출시를 공식 발표하기 2분 30초 전 24개의 암호화폐 지갑이 총 260만 달러 규모의 멜라니아 코인을 사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은 발표 직후 급등한 시점에서 매도됐으며 이들이 챙긴 수익 중 상당수는 미국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로 교환됐습니다. 이들 지갑 소유주들은 발표 후 12시간 이내 전체 보유 물량의 81%를 팔아치우며 급등한 가격에서 대부분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코인은 발표 다음 날인 1월 20일 최고가인 13.73달러를 기록했고 이후 급락해 현재는 0.32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점 대비 98% 하락한 수치입니다. 한 지갑은 공개 64초 전 68만 1000달러어치를 매입한 뒤 24시간 내 대부분을 팔아 3,9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후 3주간 추가로 4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또 다른 지갑은 공개 141초 전 4만 달러어치를 매입해 250만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멜라니아와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라는 밈 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코인은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순수 투기성 암호화폐로 미국 증권 규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은 불필요한 출국을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철 해외여행 시즌을 앞두고 이민 전문가들이 비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에게 출국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미국 공항과 국경에서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합법 체류자조차 입국 거부나 영주권 포기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가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민 변호사들은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들을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CBP는 장기 체류 귀국하는 영주권자,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 고령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하라고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오왕 변호사는 CBP는 영주권 포기를 강요할 권한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이민법원 심리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장기 해외 체류 예정인 영주권자는 출국 전 재입국 허가서를 준비하고 미국 내 체류 근거 자료를 소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전자기기 검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라빌루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달리 입국이 자동 보장되지 않는다며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공 거부나 질문 회피는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 제공은 법적 의무는 아니며 생체인식 기능은 비활성화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유학생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의 기술 오류로 약 5,000명의 유학생이 비자가 종료되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각 학교는 비자 취소 통보를 이메일로 발송했고 상당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100건 이상의 소송과 50건 이상의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이민세관 단속국은 서비스 기록을 복구하기로 했지만 이미 출국한 학생들은 비자 취소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마도리마 파투리는 학생 비자 종료 즉시 합법적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며 많은 학생들이 졸업과 취업 준비를 앞두고 있었는데 행정 오류로 인해 학업과 미래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면허증을 재외동포청에서도 발급하고 갱신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 내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발급, 갱신, 정식 서비스 개시. 재외동포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 방문 동포 지원의 일환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시범 운영해왔던 운전면허증 발급 갱신 서비스를 5월 7일부로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체류, 거주 동포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발급 갱신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동포청은 개청 이후 공단과의 협업하에 발급기간 단축과 발급 수수료 인하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동포청은 국내 방문 동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센터 내 운전면허 창구에서 재외동포 전담, 발급, 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방문 동포들은 센터를 방문하여 더 편리하게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만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사전 예약을 선택 후 방문해야 합니다. 센터에서는 이 외에도 운전면허 취득 절차, 외국면허 교환 발급 등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이번 운전면허증 정식 서비스 개시는 편리한 동포 생활을 위한 동포청 차원의 또 다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상훈 면허민원처장은 재외동포들의 원활한 운전면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운전면허 전담 창구를 정식 운영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 홈페이지 또는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핵 보유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6년 만에 다시 무력 충돌했습니다. 인도는 7일 새벽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리스트 시설 9곳을 공격하는 신두루 작전을 개시했으며 파키스탄도 인도가 카슈미르와 펀자브 등 6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충돌로 양국에서 총 36명이 사망하고 94명이 부상했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인도령 카슈미르 휴양지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로 26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 테러 조직 라시카르-에 타이바의 소행이라며 파키스탄과의 외교 경제적 단절 조치를 단행했고 파키스탄도 영공 폐쇄, 비자 취소, 외교적 반발로 맞섰습니다. 양국은 최근까지 12일 연속 국경 인근에서 교전을 벌였으며 인도가 인더스강 지류의 흐름을 막자 파키스탄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 핵 보복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두 핵 보유국 간의 충돌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미국과 자제를 촉구했고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는 인도 파키스탄의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가자 지구 사태 등 전 세계적으로 무력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단과 예멘 등지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 상선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후티의 항복이라고 평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요즘 할인 건강보험 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심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할인 건강보험을 내세운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FBI는 보험을 가장한 사기범들이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접근해 실제로는 효력이 없는 보험에 소비자들을 가입시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가정의 건강보험 지출은 소득의 10%를 넘습니다. 이로 인해 저렴한 보험료나 특별 할인 등을 내세운 허위 광고에 많은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됩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이나 응급실 방문 후 해당 보험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범들은 종종 실제 보험사와 유사한 이름이나 로고를 도용해 신뢰를 유도하며 고령자, 저소득층, 기존 보험에 불만이 있는 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할인 건강보험 업체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고 펜실베니아와 텍사스 등지에서도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FBI는 보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권고했습니다. 첫째, 보험사가 각주 보험국에 정식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BBB 같은 소비자 보호기관을 통해 평판을 점검할 것. 둘째, 자신이 다니는 병원이나 주치의에게 해당 보험이 실제 적용되었는지 직접 문의할 것. 셋째, 보험 증서가 오지 않거나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하면 의심할 것. 그리고 계약 전에는 반드시 보장 항목과 면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불 결제나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 한 번 더 확인 후 판단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 금지가 확정됐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에 대한 하급 법원의 효력 정지 명령을 해제하며 정책 시행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1년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을 다루진 않았으나 행정부에게 단기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행정부는 군 준비 태세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해당 정책이 차별적이며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급 법원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으나 최고법원은 이를 뒤집고 정책 시행을 일단 허용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인권단체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현재까지는 트랜스젠더도 군복무를 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군복무 금지에 대한 여러 법적 도전 중 하나이며 향후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경찰을 집단 공격한 10대 갱단 11명이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베네수엘라 기반 국제 범죄 조직 트란데 아라구아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10대 청소년 11명이 NYPD 경찰관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5월 2일 밤 7시 30분경에 발생했으며 경찰이 불법 노점 단속 중이던 중 용의자들이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맨하탄의 이민자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경찰에 따르면 폭행 당시 피해 경찰관들은 바닥에 넘어져 발로 차이는 등 심각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장면은 근처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어 증거로 확보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11명으로 모두 16세에서 20세 사이이며 최소 2명은 범행 직후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추적 끝에 다시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이 사건을 조직 범죄와 연계해 수사 중이며 이 범죄 조직은 남미 전역에서 인신매매, 마약, 무기 밀매에 연루된 악명 높은 범죄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도시 내 이민자 보호소를 중심으로 유사한 갱단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버거킹의 와퍼 광고가 과장됐다며 일어난 집단 소송이 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심영재 기자입니다. 2022년에 제기된 버거킹 과장 광고 집단 소송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로이 K. 알트만 판사는 6일 버거킹이 자사의 대표 메뉴인 와퍼 치즈버거를 실제보다 더 크게 광고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13개 주에서 온 소비자 19명이 2022년에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버거킹이 광고한 버거가 실제 제품보다 약 35% 더 크고 고기 양도 2배 이상 많게 보이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자료에는 광고에서 보이는 선명하고 실물보다 더 커 보이는 버거 이미지와 소비자들이 실제로 받은 축 처진 모습의 버거 사진이 나란히 첨부돼 있습니다. 원고 측은 각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 있는 버거킹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했고 광고에서 기대한 모습과 실제 받은 제품 간의 괴리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버거킹 측은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알트만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단순한 과장 광고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원고의 주장은 단순한 과장을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거킹 대변인은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광고에 나온 직화로 구운 쇠고기 패티는 실제로 미국 전용 매장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수백만 개의 버거에 사용되는 동일한 패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패스트푸드 광고의 신뢰성과 소비자 권리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6일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은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이국진 전 회장을, 고문의 김창범 전 한인회장을 위촉했습니다. 이국진 위원장은 성봉락 위원을 간사로 임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영목, 김영식, 최무교, 이재협, 경정옥 씨 등 5명을 위원으로 추대했습니다. 최은주 회장은 지난 열린 제36대 시카고 한인회 상임이사회에서 시카고 한인회 정관에 의해 참석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선관위원이 인준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최은주 회장은 순서에 따라 위촉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선관위원님들은 모두 해체가 되시고 새로이 선관위원들을 구성을 하여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로부터 발족이 되면은 45일 이후에 정식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고 모든 절차는 우리 한인회의 정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발족일입니다. 오늘이 발족일이면 오늘부터 활동을 하시면 45일 안에 45일째 되는 날은 선거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45일 전에 활동을 해서 선거 일자를 잡는 건데 계산을 다 하나하나 다 해보면 오늘 빼고 만으로 따져서 45일이 언제가 되냐면 6월 20일 금요일이 만 40일입니다. 6월 20일 금요일 이 시간이면 만 45일 참 45일이 되기 때문에 45일이 지난 21일 토요일이나 22일 일요일이나 23일 월, 화, 수, 목, 금, 토 6월 30일까지 그 선관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날짜를 잡으셔서 선거를 하면 됩니다.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이국진 위원장은 모든 것은 선관위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하며 선거를 위한 등록 서류 수령은 오는 20일, 후보 등록은 6월 3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선거는 6월 21일 혹은 22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후보자 공탁금은 기존과 같은 2만 달러이며 선거 장소는 골프밀 지역 한 곳을 섭외 중에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언론사 선거 공고를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선하면 좋겠어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 3월달에 그 두 후보 나오실 분 아시잖아요. 거기 체육회 출신 그리고 현 여기 회장님, 부회장님 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어쩌면 또 한두 명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한 3명, 4명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진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공평하게 정당하게 이 선거를 갖다가 운영할 건 그거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이국진 위원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경선을 통해 시카고 한인 사회를 위한 회장이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죠. 여기 아시다시피 지난 3월달에 이제 이게 법정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만 뭐 지금 얘기 들은 거는 결국은 이건 지금 경선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오히려 좋아요. 지금 지난번에 나오는 두 분도 계시고 어쩌면 플러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좋고 우리 한인회가 한인들이 이 선거에 다 참여하고 한인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 발전을 한인의 발전을 위해서 좀 깊이 토론할 수 있으면 좋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TV 시카고 윈TV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